평소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당신이었는데 그를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당신의 자율적인 선택 능력을 잠식하고 결국 당신을 자신의 의존적인 그림자로 만드는지, 그들의 교활하고도 파괴적인 간섭 방식을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스스로를 결정장애라고 자책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대부분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선택은 존중과 협력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선택은 단순히 어떤 것을 고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선택은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당신을 통제하며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수단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선택에 자신감을 잃고 그들에게 의존할수록 그들의 권력은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택이 자신들의 만족에 부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당신의 주체적인 판단은 자신들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는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까지 모든 것에 간섭하고 조종하려 듭니다. 관계 초기의 은밀한 훈수에서 시작된 그들의 간섭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를 쥐락펴락하는 강력한 정신적 지배 도구로 변모합니다. 당신의 고유한 판단력은 점차 그들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험대가 되고 당신의 자기인식은 그들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당신의 사소한 선택에 대해 은밀한 훈수나 미세한 조정을 가하며 당신의 자율성에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고른 식당 메뉴에 대해 네 취향이 원래 좀 평범하더라. 내 생각엔 이게 더 탁월할 것 같은데. 혹은 옷을 고를 때조차도 네가 고른 것도 나쁘지 않지만 내가 보기엔 이게 너한테 훨씬 더 어울릴 거야와 같은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한 조언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말들 속에는 당신의 선택이 어설프고 별로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간섭은 당신의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건가? 내 선택은 항상 어딘가 부족한가라는 의구심이 생겨나고 결국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다라는 잘못된 신념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마치 자신의 선택 능력이 아직 미숙하다고 느끼게 되며 무의식적으로 그의 의견을 먼저 구하거나 아예 선택을 그에게 미루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주체성을 해체하기 위한 첫 단추를 채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뜻대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비난을 쏟아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봐라. 내 말이 맞았지? 네가 선택하면 늘 이 모양이잖아. 결국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잖아. 너는 왜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와 같이 모든 책임을 당신의 선택 능력 부재로 돌립니다. 심지어 선택의 결과가 성공적일지라도 그들은 이를 폄하하거나 자신의 공으로 돌려버려 당신의 성취감을 좌절시킵니다. 내가 그때 코치를 잘해줘서 그런 거지. 그 정도 운은 누구나 따르지와 같은 발언은 당신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모든 결정이 자신의 영향 아래 있음을 주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론적 비난은 당신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다음 선택에 대한 용기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당신은 선택의 과정이나 내용보다 선택 자체가 틀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든 선택을 회피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예 그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선택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당신의 의식 깊숙이 뿌리내려 당신은 선택 자체를 극도로 꺼리게 되는 상태로 변모합니다. 점점 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선택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가 정할게. 어차피 네가 고르면 늘 문제 생기잖아. 나처럼 해야 후회 안 해. 네가 뭘 안다고 설치려고 해.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야와 같은 말들로 당신의 선택은 애초에 가치 없는 것이라고 주입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결정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과장하며 죄책감을 유발하여 스스로 결정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중요한 결정은 물론 사소한 일상 선택마저 그의 허락을 받으려는 습관이 생깁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갈등과 비난만 부른다고 생각해
아예 판단을 포기하고 그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이런 무능력을 더욱 확신시키며 자신의 우월감을 만족하고 당신을 자신에게 완전히 종속시킵니다. 당신의 주체적인 선택은 이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금기 사항이 되며 당신은 마치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그에게 완전히 넘겨준 승객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간섭과 비난, 선택권 침해를 겪으면서 당신은 결국 자율성을 상실하고 깊은 결정 불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정말로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선택조차 괜찮을까? 틀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몇 시간씩 고민하거나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는 단지 결정 장애를 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 자체를 상실하는 비극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판단을 믿을 수 없게 되고 끊임없이 외부의 지시나 의견에 의존하게 됩니다. 마치 그의 허락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꼭두각시처럼 당신의 모든 행동과 선택은 그의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당신의 과거의 당당함과 명확했던 판단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는 원래 이렇구나 하고 자책하며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당신의 선택 능력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훼손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사소한 훈수는 자기 불신의 씨앗을, 비난은 결정 용기의 뿌리를, 직접적인 간섭은 자율성의 줄기를, 결국 당신을 선택 불능의 늪에 빠뜨리는 위험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와 선택 능력은 그 어떤 평가나 간섭에 의해 좌우될 수 없습니다. 그의 왜곡된 시선은 당신의 본질을 담을 수 없습니다. 첫째, 당신의 직관을 다시 신뢰하세요. 당신의 느낌과 생각이 그의 말과 다를 때 당신의 직관이 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둘째, 결과의 완벽함보다 나의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모든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선택의 과정 자체입니다. 작은 결정부터 연습하고 그 과정 자체를 칭찬하세요. 셋째, 나르시시스트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고 건강한 정서적 거리를 확보하세요. 그의 결정에 대한 비난이나 간섭에 대해 단호하게 반응하고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자율적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면 관계의 재정립, 손절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넷째, 당신의 온전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당신의 판단력과 독립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세요. 주변의 지지 그룹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온전한 주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간섭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의 선택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세요. 당신은 그 누구의 통제도 아닌 당신만의 삶을 살아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당신의 시선으로 당신의 진정한 선택 능력을 다시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